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3스크린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스마트 TV라고 부르는 산업이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갈 중요한 화두고요. 잠시 바깥에 뺏겼던 전체적인 그 하이 가전 소비 쪽을 소프트 산업과 함께 같이 우선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스마트 TV는. 왜냐하면 거기는 한 명이 모여서 보는 곳이 아니라 온 가족이 모여서 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성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스마트 TV는 사실 3스크린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앞에 스마트폰이 유행했기 때문에 이제 TV도 스마트 유행에 따라서 모르지만 사실 스마트폰과 스마트 TV와 PC는 세 개 다 똑같이 앞에 사실은 클라우드가 붙으면 정확합니다. 클라우드 PC, 클라우드 TV, 클라우드 폰. 이제 그 말이 슬슬 나오죠. 인터넷 뒤져보시면. 그래서 이 세 가지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풀 패키지나 듣고 있고 자랑 삼아서 하면 좋은 솔루션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이 왜 지금 집에서 안 쓰시죠? 저도 직원이지만 안 씁니다. 서버가 지금 설치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지금 개장 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왜 안 쓰십니까? 쉽습니다. 첫째는 집사람이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그걸 켜두지 않습니다. 켜둬야 그놈이 알아서 싱크를 할 텐데 켜두지 않습니다. 그린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장가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 압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십니다. 그 다음에 왜 켜느냐. 두 번째로 집에서도 직업 정신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서버가 있으면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 접속하기 위해서 갑자기 집이 데이터 센터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뭐가 빠졌냐면 그 동선을 가깝게 하려면 앞에 엔드 유저 시나리오는 이 동선이 있어요.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에서 미디어룸이라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AT&T가 손을 잡고 DLNA 스펙을 완벽히 만족하는 IPTV 솔루션을 내서 AT&T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를 보고 야 뭐 같이 칭송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나리오가 저렇게 전개되는구나 라는 걸 보시는데 참고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 이 홈 서버가 부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느냐? 기술이 싱크로나이제이션이 필요합니다. CDN 서비스가 붙어야 됩니다. 스펠 맞나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디바이스 관리해야 됩니다. 디바이스 관리 쉬우실 것 같은데 이게 제일 골치 아픕니다. TV 사업자한테. 전 세계에 1억 명의 TV를 산 사람이 있다면 펌웨어 업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시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누를 때 1억 명 사용자 동시에 접속해서 자기 TV를 업데이트한 다음에 ASN 센터에 전화를 안 걸어주기를 기도하면서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꼭 물어봐요. 제가 직원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비슷한 일을 10수년간 했습니다. 윈도우즈 업데이트라고.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업데이트 시나리오에 있어서는 최대 강자라는 걸 여러분도 부인하지 못하실 거예요. 어쨌든 그 클라우드 컴퓨팅 시나리오 중에 중요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업데이트 시나리오. 최근에 그 지멘스라고 하는 독일 가전 전기전자 그쪽도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윈도우즈 애저 플랫폼을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한 이유도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윈도우즈 업데이트에 대한 걸 높이 사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해 봅니다. 여하간 이것들이 붙고 여기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장치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은 낱말이 있습니다. Contextual Computing이라는 말이 붙어야 됩니다. 이게 뭐죠? 상황인식 기술입니다. 상황인식 기술. 그래서 Contextual Computing은 두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하나는 로케이션을 인식할 수 있는 로케이션 API, 자기 위치 인식. 두 번째로는 센서 테크놀로지가 붙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개인의 상황을 인식하고 이게 왜 중요한 비즈니스 시나리오냐면 이게 바로 지금 TV를 통해서 어떤 컨텐츠를 받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가를 서비스 쪽으로 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뭐가 붙냐면 애드버타이징이 붙게 됩니다. 광고가 붙게 됩니다. 증권사나 보험사는 이 사람한테 어떤 정보를 전해줄지 알게 됩니다. 사실 돈벌이는 여기에 많습니다만 오늘은 테크데이즈이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아닌 기술에 집중하는 척하면서 이쪽의 얘기를 지금 안 하는 척합니다만 그래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여기에 M이 나오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가능하면 돈 되는 기술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노리고 지금 다들 덤벼들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기 통신 사업자와 가전 사업자가 각축장을 벌이는 시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어머니 한참 나이가 드신 연배가 드셔서
그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수천 장의 사진을 보여주셔서 제 PC방으로 가시죠 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시대가 곧 오겠죠. 스마트 TV가 되면 더 이상 디지털 카메라를 인화한다고 고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찍은 것을 전화로 찍든 PC에서 DSLR로 찍더라도 신경 안 쓰고 자고 일어났더니 TV에서 곧바로 볼 수 있는, 자는 거 아니고 잠시 돌려봤더니 바로 볼 수 있는 정도로 괜찮아지는 것이 곧 올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열심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곧 그걸로 목숨 걸고 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집집마다 하나씩 스마트 TV가 늘어나면 스마트 TV의 특징은 뭡니까? 확실히 하나가 와이어리스든 위성이든 무선이든 인터넷에 곧바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뭘 안 거치고. 아마 통신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하고 바로 TV 가전 사업하고 붙을 거예요. 중간에 뭘 안 거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더 깊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혹시 그거에 대해서 불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중간에 뭘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개인적인 사심은 없습니다. 왠지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가능한 선이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 오피스. 이건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죠. 스마트 오피스는 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밖에서도 하겠다는 것이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막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말의 속도 좀 빠르게 하죠 지금. 완도를 조절하겠습니다. 스마트 오피스는 결국 뭐냐면 밖에서도 일하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는 안전하게. 근데 다행히 그 장벽을 막아주고 있는 것이 보안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막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보안도 마련되겠죠, 그죠? 그럼 큰일인데. 그래서 하여튼 지금 대부분 그 CIO들이나 CTO들은 지금 CEO들은 지금 여기에 지금 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도입해서 일을 하나 더 시켜보려고. 그래서 우리는 뭐 사실은 속으로는 막아야 됩니다만 오늘은 거룩한 얘기를 하는 곳이라 스마트 오피스는 굉장히 중요한 시나리오입니다. 가능하면 좀 늦게 도입되길 원하는 중요한 시나리오고, 근데 사실 이것의 중요한 건 뭐냐면 엔터프라이즈 기업 구조가 항상 여러분이 하나 깨달으셔야 되는 게 엔터프라이즈 기업 구조는 인터넷에서 쓰는 기업 구조, 사용자가 쓰는 인터넷 쓰는 구조를 그대로 닮아갑니다. 한 번도 안 본 적이 없었어요. 예전에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에서 지금 웹방송 다 바뀌었죠. 엔터프라이즈. 지금 밖에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소셜 네트워킹 방식 쓰고 있죠. 엔터프라이즈 도입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지금 요새 또 누가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촬영하는 사람 좀 곤란하겠네요. 엔터프라이즈 모빌러티가 사업의 목적이다. 이거 들으면 언뜻 보면 업무가 늘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기술적인 팀은 엔터프라이즈 소셜 컴퓨팅. 이러면 이게 도입되냐고 하지만 어디 업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자기도 이게 이건지를 모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건지 모르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알고 계시던 뭐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 그다음 익스체인지 같은 이런 그룹웨어 메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뭉쳐져서 이것들을 해서 사실 소셜 컴퓨팅의 형태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더 깊이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설치 플러스 임대 구름. 제가 왜 자꾸 설치형 구름, 임대형 구름이냐면 이미 여러분 설치형 블로그, 임대형 블로그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맞닥뜨려 생각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죠? 구름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빌려 쓰는 구름이 있고 하나는 설치해서 만들어 쓰는 구름이 있습니다, 그죠? 택시가 있고 자가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동하는데 뭘 타는 건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택시를 타야 될 때가 있고 자가용을 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세탁소에 가서 빨아야 될 때가 있고 세탁기에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절대 헛갈리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전부 다가 임대형 형태의 클라우드로 간다면 지금 마치 세탁소가 있기 때문에 집에 세탁기가 하나도 없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공존하는 이유는 그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가 갑자기 우리도 CRM이나 SCM이나 ERP 같은 걸 사스 방식으로 공급하는 세계 국제 벤더가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데이터 센터를 만들 돈은 없어. 그래서 그걸 이제 빌려 쓰기로 했습니다. 빌려 써서 랄랄랄라 이래가지고 그걸 포팅을 했더니 한 방에 포팅되는 우리 표준 기술만 써서 잘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만 만들어서 굉장히 잘해서 이제 우리 50개 이상이 되는 우리 엔터프라이즈 ERP 고객을 전부 다 사스로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의 수익 곡선이 안정 곡선이 그릴 거야. 더 이상 이런 괴로움은 없어. 끝. 이제 우리 이제 놀러 가고 하와이도 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순간 큰 문제점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그런 제품을 도입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데이터의 특성이나 비즈니스 로직의 특성상 우리나라의 데이터 관련된 법률들 또는 국제법의 법률상으로 절대로 기업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갑자기 어떤 복병이 하나 생깁니다. 자가 발전소가 하나 생기고요. 바깥에 빌려 쓰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애플리케이션, 여러분이 개발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여기에 걸쳐야 돼요. 근데 이게 고객의 요구가 다 다르면, 같으면 찍어내듯이 하면 되는데, 갑자기 그게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많이 빌려 쓰고 싶고, 어떤 사람은 우리는 조금만 빌려 쓰고 싶고 이래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커스터마이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 우리가 일일이 다 만들어주면 나중에 SI 비즈니스에서 뭐가 다르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이러면 당장에 고민 생긴 게 뭘까요? 여기 하나가 더 충격으로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오면 요새 또 소셜 컴퓨팅 유행한다고 바깥에서 이미 뭐 페이스북 비슷한 거, 트위터 비슷한 이런 서비스들을 기업에 연결 쓰기도 원할 수도 있어요. 제 3자가 만든 서비스를.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뭉쳤을 때 가장 크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싱글 사인원이에요. 이 SSO가 왜 고민되냐면 얘가 지금 아이덴티티나 패스워드를 가지고 자기를 인증하는 기법이 틀리고 도입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더가 채택한 아이디 인증이 틀리고 회사에서 이미 LDAP 방식으로 만들어 인증이 틀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진짜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엔드 유저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걸 쓰는 사람은 괜찮아. 우리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세 개 다 로그인해주는 수고를 드리지. 그래서 인사 관리할 때는 이런 걸로 로그인하고 여기 올 때는 이걸로 로그인하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똑같은 서비스를 쓰는데 여기 갈 때는 운전면허증 내고 저기는 커피 카드 내고 저기 가서는 주민등록증 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자지갑 방식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지금 에티하고 같이 연구하고 있는. 그건 뭐냐면 지갑 안에다가 다 넣어놓고 지갑을 찍는 거죠. 이 방식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건 통합하는 방법은 참 좋아요. 유저 익스피리언스는 굉장히 좋은데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자기 개인정보가 이 서비스를 쓸 동안 떠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미 아시고 계세요. 대부분의 복잡한 기술들은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이 어디에 무슨 중요한 행사를 가면 목에 두르는 걸 주잖아요. 어디 큰 기업에 가면 이 마크를 주잖아요. 자기 신분을 인증하는 건 뭐든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션 안에서만 임시로 설치된 작업증을 가지고 이 세션들을 돌아다니고 그런 다음에 다시 되돌려주면 됩니다. 이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국제표준에 대항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름이 Claims Based Access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거는 보너스로 드리는 겁니다. 오늘 얘기하기로 안 돼 있었는데 드린 이유가 이거 공부하실 분이 꼭 계실 것 같아서 이거 꼭 찾아보시고 미리미리 학습해 두시면 여러 가지 아는 척한테 도움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저한테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얘기 들으셨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전파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일단 남들이 모르는 낱말을 들이대야 일단 이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길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막 하면 그다음 대충 전문가를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열심히 공부하면 되죠. 네. 시간상 공격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자,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 사실 제일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계없어 보이는 서비스인데 기업들이 많이 도입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심플해요. 먼저 목적을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가상 데스크탑이 뭐죠? 실제 데스크탑이 아닌데 가짜라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버추얼 머신에다가 딱 그 기업에서 쓰는 소프트웨어랑 무슨 여러 가지 컨피규레이션이랑 그다음 여러 가지 세팅이랑 심지어 문서 폴더랑 이런 것들 다 템플 정리해놓고 딱 찍어낸 다음에 와꾸대로 막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서 어떤 서버에 딱 적재해놓고 특정한 인증을 한 어떤 사용자에게 한해서만 이 이미지를 불러봤을 수 있게 해서 리모트 데스크탑처럼 원격 대처럼 불러 쓰는 겁니다. 이러면 뭐가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안 들겠네요. 돈 똑같이 듭니다. 더 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데스크탑에서 그냥 PC에 들어있는 PC에 있는 운영체를 쓰면 아무 정도 안 되고 성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안 되는 이유는 그냥 쓰면 되는 걸 VM까지 설치해서 쓰니까 더 비싸죠. 두 번째로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또 성능이 좋을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냥 PC에 그냥 쓰는 게 훨씬 더 성능이 좋죠. 네? 근데 왜 할까요? 불법 소프트웨어 맞고. 첫째. 두 번째로는 이상한 소프트웨어 깔지 말게 하고 바이러스를 즐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업 내부에서 기업 내부에서 퍼뜨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 부장님이 퍼뜨렸어요. 메신저 쓰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이상한 거 다운로드 받으면서 묻어오는 거 많은 거. 그다음 네 번째로는 기업 내부에 있는 소스 코드나 문서 자산 같은 것들을 어쨌든 물리적으로 서버상에 있기 때문에 관리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걸 가지고 아까 스마트 오피스를 실현하기도 합니다. 전화기나 이런 걸 가지고 리모트로 원격 데스크탑 형태로 하는 거죠. 물론 저는 약간 이해는 안 가긴 합니다. PC에서는 괜찮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선도 굉장히 좋아서 어느 정도냐면 소녀시대 동영상을 여기다 심어놓고 HD 이국사로 즐길 수 있는 수준까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400명이 동시에 즐긴다는 보장할 방법은 없는데 하여간에 그럴 일은 없고 어쨌든 뭐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인데 전화기에서 그걸 한다는 것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뭐 그건 제가 알 바는 아닌 것 같고 여하간 그런 벌처 데스크탑 인프라스트럭처가 굉장히 중요한 시나리오고 요새 도입 사례가 많이 늘고 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 사례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 마지막 시나리오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아전 인수 시나리오입니다. 사실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도입 시나리오보다는 우리나라의 그 국익을 위한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시다시피 온라인 게임은 어쨌든 전체 게임 시장 마켓에서 2%밖에 정도밖에는 사실 전체 나머지 콘솔 게임 마켓이고 그죠? 다 아시죠? 요새 조금 높고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나마 그 어디나 이제 잘한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비즈니스인데 이게 글로벌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초기 시장에 진입했던 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지만 이 나라가 교상한 나라잖아요. 조그만 나라가. 실제로 본사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마이크 본사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얘기해도 우리는 이미 집집마다 브로드밴드 내가 다 들어가 있고